안녕하세요. 챗GPT 사수의 팀장 박기권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챗GPT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향상과 AI 리터러시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해 진행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제안된 교육은 디지털화, 네트워킹,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개인 맞춤형 교육, 기초학습 자동화, 보편적 학습을 통해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의 성공적 적용과 활용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우리 남서울대학교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방향성 탐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챗GPT에 열광하고 있는 것일까요? 챗GPT의 효용성으로 인해 단순 반복 업무들, 평균 이하의 창의적 활동들, 간단한 코딩 등의 비효율적 작업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인간은 창의적이고 고차원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시간과 업무에 대한 효율화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에 대한 기본 활용 방향성을 확립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챗GPT의 응답 내용에 대한 할루시네이션을 판단하기 위해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 남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챗GPT 커뮤니케이션 역량 향상과 사회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소양을 체화시키고 창의적 교육 방식으로 산학일체 자립형 교과 구형이 가능한 방법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우선 챗GPT의 동작 원리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교육에 적용해야 할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어입니다. 즉,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미리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질문에 대해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챗GPT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시켰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 모델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용자 달성 기간 또한 5일밖에 걸리지 않아 그만큼 고품질의 텍스트 데이터를 생성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어 처리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기계를 통해 인간의 언어를 처리하고 이용하는 작업입니다. 기존에는 통계 방법을 활용하여 자연어 처리를 수행하였지만 최근에는 딥러닝과 같은 머신러닝 기술이 도입되어 통계 기반 자연어 처리 모델보다 그 성능이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대표적인 딥러닝 기반의 언어 모델로 구글의 버트와 오픈AI의 GPT가 있습니다. 언어 모델이란 단어의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자연어 처리 모델입니다. 버트는 마스크 언어 모델이라는 방식을 활용해 문장 중간에 위치한 빈칸을 맞추는 반면 GPT는 다음 단어를 맞추는 모델입니다. 버트는 양방향 모델로 앞과 뒤의 문맥을 모두 고려하여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추출하는 데 장점이 있는 반면 GPT는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학습하며 다음에 나올 단어의 확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문장 생성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딥러닝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였습니다. 기존의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순환신경망인 RNN 방식으로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문장이나 대화가 길어지면 앞 단어의 정보를 잊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 사이의 관계까지 감지하여 맥락과 의미 학습이 가능하며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병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학습 속도 또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왼쪽 인코더 블록은 자연어 이해에 강하고 오른쪽 디코더 블록은 자연어 생성에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버튼은 검색에서의 분류 작업이 중요했기 때문에 인코더 블록이 겹겹이 쌓여서 만든 모델이라고 보면 되고 오픈AI의 GPT는 새로운 문장 생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디코더 블록을 겹겹이 쌓아서 만든 모델입니다. 딥러닝을 통한 사전학습으로 인간과 비슷한 추론 능력을 가진 생성형 AI인 GPT 모델은
거짓 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해한 컨텐츠를 생성하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 피드백 강화학습이라는 미세 조정 방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인간 피드백 강화학습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특정 프롬프트에 대해 사람이 직접 이상적인 설명을 작성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 개의 아웃풋에 대해 인간 라벨러가 어떤 아웃풋이 좋고 나쁜지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확보된 답변들 중에서 리워드 수치가 가장 높은 답변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GPT 학습 정책을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에게 우주에 대해 설명하세요 라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인간 라벨러가 정답 예시에 가까운 설명을 직접 작성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지도학습의 방법을 통해 미세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인간 라벨러가 아웃풋에 대한 순위를 매기게 되면 리워드 모델은 인간이 매긴 순위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리워드 수치가 가장 높은 방향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태스크를 수행할 때에는 대량의 데이터 세트가 필요하지만 GPT-3는 소량의 데이터만으로 미세 조정을 통해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 퓨스알 러닝이 가능합니다. 또한 퓨스알 러닝과 비슷하게 인컨텍스트 러닝 학습은 실제 사용자가 대화를 통해 파라미터를 직접 튜닝하지 않고도 단지 대화창에서 몇 가지 예제들을 제공함으로써 가르치는 것입니다. 장표에 보시는 사례는 오렌지에 대한 삼행시 정의와 예제를 보여줌으로써 직접 학습시킨 내용입니다. 리터러시의 사전적 의미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으로, 리터러시는 의사소통을 위한 상징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기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문자 발명으로 시작된 리터러시는 1930년대 미디어 리터러시, 1980년대 컴퓨터 보급으로 인한 정보화 시대는 정보 리터러시,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로 인한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보조하던 디지털 기술에서 인간과 유사한 AI 기술로의 변화로 AI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AI 리터러시는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능적 능력 외에도 AI 시대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AI가 만들어낼 새로운 세계를 예측해낼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I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수학 학습을 통해 AI가 활용되는 사회적 상징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며, AI 활용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사회로 편입되어야 AI 시대의 사회적 현상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AI 리터러시 교양교육은 융합교양교육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융합교육의 중요성은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을 통해 산업적 결과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표인 융합교육을 통한 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인문학과 공학 전공자 모두 소통이 가능한 AI와 AI 사회에 대한 상호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교양교육 안에서 AI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기업들은 챗GPT에 대한 활용 보안 가이드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인 대화 목록이나 사용자 결제 정보 유출로 인한 시스템 버그 및 해킹 가능성,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가능성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미흡합니다. 또한 생성된 결과물의 표절이나 저작권 이슈 등으로 인한 학습 데이터의 출처 불명확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보안 사고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국가별 대응 현황들을 볼 때 차단, 제한적 허용, 허용 검토 중으로 나뉘어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이탈리아 정부의 경우 23년 3월에 챗GPT 정책을 차단했다가 현재 허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 이슈 해결책이 보일 때까지 대부분 기업들은 단순 정보 검색만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챗GPT에 대한 활용에 대해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내의 챗GPT 교육 적용 방안에 대해 인문사회 및 교양 계열과 공학 계열로 나누어 도출해 보았습니다. 인문사회 및 교양 계열의 경우 가칭 챗GPT를 활용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활용 응용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오피스 제품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 후 배우기 쉬운 VBA와 같은 코딩 문법을 학습한 후 챗GPT를 오피스 제품군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 기업의 업무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기업의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공학 계열의 경우 챗GPT를 활용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응용이라는 과목을 통해 챗GPT를 강의 보충 자료로 사용하고 교수는 학생들에게 기본 개념 및 토론과 프로젝트를 위한 촉진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챗GPT는 유용한 도구일 수는 있지만 교수가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 안내 및 AI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 철학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 교수인 우리들의 역할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시켜 AI 시대에 개인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아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도 타 대학 대비 신속하게 NSU 생성 AI 활용 원칙을 2023년 5월 16일에 공표하였습니다. 우리 남서울대학교도 생성형 AI 활용 원칙을 발빠르게 공표했다는 사실과 챗GPT에 대한 특강과 워크숍을 통해 교수법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환영할 일입니다.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은 챗GPT의 활용 방안 극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선제적 실무 역량 향상 및 AI 리터러시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기 위함입니다. 각 기업들은 챗GPT를 활용하여 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적용 방법을 도출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챗GPT에 대한 파일럿 교육을 통하여 장단점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시켜 정식 교육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단순한 기능 교육보다는 왜 챗GPT 교육이 필요한지, 챗GPT를 활용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why, what, how에 대한 교육을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런칭할 때 제품을 바로 시장에 출시하지 않고 고객의 반응을 살피고 피드백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적용시킨 후에 시장에 출시하게 됩니다. 이제는 교육도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빠르게 수업에 적용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대학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들과 함께한 이번 연구회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통찰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해 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저희 챗GPT 사수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주제에 대한 논의 연구를 이어나가며 교육 분야에서의 AI 역할과 의미를 더욱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이상 챗GPT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향상과 AI 리터러시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